자, 반갑습니다. 자, 디지털 세대를 위한 최신 공학수학 2권의 첫 번째 챕터인 9장 벡터 미분, 벡터 디퍼런셜 캘큘러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벡터 미분 장에서는 벡터를 정의하고 벡터의 성질 그리고 연산을 정의한 후에 내적, 외적 크로스 프로덕트, 그 다음에 벡터 함수의 도함수, 또 호의 길이, 곡률, 파셜 데리버티브, 편도함수, 디렉셔널 데리버티브, 방향도함수, 그 다음에 벡터 함수의 한 점에서의 기울기, 또 회전, 발산 등에서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호의 길이에 대해서는 그 미적분학에서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인데 아크랭스, 또 곡률, 커버처 등에 대해서 미적분학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셨듯이 먼저 다음과 같은 그 벡터 함수가 있으면 그 벡터 함수의 모양이 이제 어떻게 생긴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벡터 함수가 어떻게 이렇게 변해가면서 벡터 함수가 타임 t가 0에서 이렇게 이동하면서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확인해보고, 이것이 만드는 이 라인의 길이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벡터 함수가 이렇게 주어지면 그 구할 때 다음과 같이 이렇게 데리버티브를, 벡터 함수의 데리버티브를 구하고 그거의 노름을 구한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라인 인테그랄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번에 배우게 되는 것인데, 실제 그 내용을 계산을 해 보시면 그 함수를 정의하고 그리고 아크랭스를 구하면 그것이 50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이런 벡터 함수의 그림은 이런 식으로 t가 시간이 변함에 따라서 그려지고, 그것의 라인 인테그랄이 그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구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배운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론을 손으로 확인한 결과와 또 코드를 이용해서 확인한 결과들을 비교하면서, 그리고 한 문제를 풀 수 있으면 그 문제의 코드를 이용해서 조건이 어떤 벡터 펑션이 주어지더라도 다 그 라인 인테그랄을 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학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이 한빛 엔지니어링 매스에 그 제공된 이 자료에서 이제 벡터 미분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여기에 이렇게 글자가 깨지는 경우에는 글자 인코딩을 유니코드로 바꿔주시면 바로 볼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그 필요한 그런 코딩들을 바로 확인하면서 실습할 수 있도록 자료가 제공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이 전체적인 내용이 우리 미적분학 에서 이 싱글 베리어블 캘큘러스 그리고 멀티 베리에이트 캘큘러스에서 학습한 내용들로서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들은 벡터 캘큘러스 중에 미분에 관련된 부분을 먼저 배우고, 이거 10장에서 그 벡터 함수에 대한 이니그랄 적분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련된 내용은 아까 보셨듯이 라인 인테그랄을 어떻게 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 내용들에 관련된 자료들을 여기서 제공해 줬고, 실제로 미적분학을 복습하시려면 미적분학 함수, 그 함수의 그림을 그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함수의 리미트를 구하는, 또 리미트를 이용해서 데리버티브를 구하는 내용들을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미 고등학교 때부터 학습한 그런 내용들, 주어진 함수의 한 점에서의 데리버티브, 또 미분의 응용, 뉴턴스 메소드, 또 일변수 함수에 대한 적분, 일변수 함수의 요 구간에서의 적분값, 또 리만 썸을 구하는 과정, 그리고 또 적분의 응용으로 요 곡선과 요 직선 사이에 요 면적을 구하는 문제들을 보면 어느 점에서 만나는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그 위의 함수에서 아래 함수를 빼서 그 만난 두 점 사이에서의 그
적분을 하면 우리가 손으로 구한 3분의 20이라는 답과 같은 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급수에 대한 문제들, 또 벡터와 3차원 공간에서의 지오메트리, 공간 3차원 공간 하에서 이변수 함수의 그래프, 또 벡터를 그리고 벡터들의 합과 차, 또 외적, 덧 프로덕트, 또 크로스 프로덕트, 내적과 외적, 그 다음에 벡터 함수들에 대해서 배운 내용들.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이제 이전에 이미 대학교 1학년 때 미적분학 1, 2에서 배운 내용들입니다. 그런 내용들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학 수학의 2, 벡터 미분 또 벡터 적분을 9장 10장에 걸쳐서 배우게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파셜 데리버티브 등등 여러분들이 이전 미적분학에서 배운 내용들이 실제 공학적인 문제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이번 절에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에 관한 참고 자료들이 이 웹주소에서 확인할 수 있고 또 복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동영상 강의들도 여러분들은 들을 수 있게 유튜브에서 볼 수 있게 미리 다 해놨습니다. 그것은 이 주소에 들어가서 확인하십시오. 자, 이제 9장을 시작하도록 하죠. 9장. 벡터의 성질과 연산. 벡터의 성질과 연산. 여러분들은 벡터를 정의했고, 방향과 크기가 있는 벡터를 이제 표현을 이와 같이 화살표로 표현을 했었죠. R2에서 또는 R3에서 3차원 공간에서. 그리고 이렇게 방향과 크기가 같으면 우리가 같단 벡터들은 같은 벡터라. 그래서 이퀄인 벡터, 또 벡터의 상등을 정의했고, 두 벡터가 주어질 때 두 벡터의 합이 이렇게 삼각형을 이용해서 평행사 변형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는 것, 또 벡터의 스칼라벨 해서 크기를 늘리거나 줄이거나 할 수 있고, 또 방향을 바꾸거나 할 수 있으며, R3에서 주어진 벡터는 코디네이트 벡터로 다음과 같이 표시하고, 원점에서 A점까지의 벡터를 R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O점에서 A점까지 OA의 벡터를 표시하고, 이 코디네이트를 X축, Y축, G축, A1, A2, A3를 표시한다는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벡터들 사이에 우리가 내적을 정의했고, 9장 2절에서는 인너 프로덕트, 코시 슈와르츠 부등식, 그 다음 프로젝션, 그 다음에 디스턴스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벡터의 내적을 정의하고, 그 벡터의 내적은 이미 1장에서 정의했었는데요. 벡터의 내적은 이와 같이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x와 y의 인너 프로덕트는 요 식을 만족하는 어떤 세타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세타 값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식을 성립한다.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벡터 사이에 내적이 네거티브이면 이것이 각도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는 것이고, 이 인너 프로덕트가 제로면 벡터가 수직이란 소리고, 이 각 xy가 인너 프로덕트가 포지티브면 그러면 예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기서는 둔각이고. 그리고 이제 직선의 방정식, 직선의 벡터 방정식이죠. 이 직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표시할 수 있냐면, 요 점, P0점을 지나는 요 벡터의 상수배가 바로 라인 L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 라인은 P0 플러스 V의 상수 T를 곱한 TV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평면의 방정식은 이 평면, 즉 이 평면 안에 있는 모든 벡터들의 집합은 어떻게 표시할 수 있냐면, 요 평면의 노멀 벡터, 정규 벡터, 수직인 정규 벡터의 요 식을 만족하는 요 평면상에 있는 한 점에서의 임의의 점 사이로의 벡터가 내적 인너 프로덕트가 0이 되는, 즉 그 식을 만족하는 모든 요 P점들의 집합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그 식으로 표현하면 요 벡터와 요 n 벡터의 내적이 0인 식을 만족하는 요 점들의 집합이 요 평면에 있는 평면에 있는 모든 벡터들을 표현하는 평면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한 점을 보태주면, 그러면 이렇게
그 평면이 이동된 새로운 평면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어쨌든 이에 관련된 내용들이 보통 선형대수학 입문 과정에서 배우는 내용인데 그 내용은 여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듯이 예를 들어 벡터가 주어지면 벡터에 다음과 같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벡터들이 주어지고 했을 때 평면과 수직인, 그러니까 주어진 벡터상에 있는 평면의 방정식을 실제로 그 세이지를 이용해서 구하고 또 그것을 실제로 그림으로 그려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연습 문제들을 실제로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이미 학습들을 여러분들이 하신 거입니다. 주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그 기초적인 내용들, 그래서 평면의 방정식을 표현하는 내용들을 이 주소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으셨고, 그 다음 선형대수학에서 배운 이 정사형에 대한 설명이 9장 2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즉, 이 한 벡터 위에 있지 않은 한 점에서 이 벡터로의 정사형은 바로 여기서 그림자가 나타나는 요 가장 최단거, 여기서 요 점에서 요 벡터 위로의 최단거리가 되는 요 점까지의 요 길이가 되는데, 요거를 y의 x 위로의 프로젝션이라 그래서 프로젝션 오브 y onto x라고 합니다. 요것은 결국은 x의 상수배니까 tx로 표시될 수 있는데, 요 t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미 배웠고, 요 배운 과정들이 실제로 이제 다음과 같이 그 설명이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보여드리면, 요 정사형에 대한 설명이 이 주소에서 자세히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정사형에 대해서 몇 가지 참고 자료를 만들어 놓은 걸 이 주소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요 한 벡터상 x의 a 위로의 프로젝션을 이게 그린 예입니다. 그래서 이 x가 바뀌고 a가 바뀌면, 이 경우는 x가 바뀌면 프로젝션들이 어떻게 바뀌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a가 바뀌면 a가 바뀜에 따라서 이 프로젝션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숫자를 직접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손으로 여기서 바꿔서 그림이 그려지는 걸 확인할 수도 있고요. 뭐 이건 지오지브라 도구를 확인했고, 그 다음에 그 세이지 도구가 바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그 프로젝션을 구하는 과정과, 그리고 또 그 세이지 코드로 우리가 를 이용해서 그 벡터들을 주고 프로젝션을 구하는 과정, 그리고 그림 그리는 과정들, 그리고 답 주어진 벡터에 대해서 프로젝션을 구하는 과정들이 설명되어 있고,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추가로 그 증명 과정과 함께 제공되어 있으므로, 그리고 또 동영상 설명까지 따라 있으니까 필요한 경우에는 7장 5절 자세히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대부분 선형대수학에서 다뤄지는 내용이고, 그리고 앞절에서 일부 커버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2장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다루게 되냐면, 여기 보시면 요 코드를, 이게 주어진 벡터들에 대해서 이 개념을 충분히 토론하고 계산 시간을 핵심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이 웹 주소에 들어가셔서 세이지 콜에서 그 명령어를 집어넣고, 실제로 AB 벡터를 주고 그 A 위로의 B 벡터의 프로젝션을 이제 구해 보면, 그러면 다음과 같이 프로젝션을 구할 수 있고, 그 프로젝션을 주어진 B 벡터에서 뺀 W, 즉 그 P하고 이 W가 수직이죠. 직교가 되죠. 올소고나래 P와 W를 구할 수 있는 과정을 이와 같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한 값이 바로 우리가 손으로 구한 값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 내용을 그렇게 숙지하고 나서는 이 어떤 벡터가 주어지더라도 그 벡터에서 다른 벡터 위로의 프로젝션을 같은 코드를 이용해서 어디서나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9장 3절에서는 크로스 프로덕트 외적을 다루게 되는데, 이 외적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A와 B 벡터의 그 3차원 공간에 있는 두 벡터 A, B의 외적 A 크로스 B는 이렇게 그 3x3 벡터의 행렬의 디터미넌트로 정의되는데, 이 디터미넌트를 앞 1장에서 배운 디터미넌트 성질에 따라서 코팩트 익스펜션에서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 벡터, 즉 두 개의 벡터의 외적은 새로운 벡터가 표시되는데, 요 벡터는 어떤 벡터냐면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A란 벡터가 있고 B란 벡터가 있으면 앞에 거에서 뒤에 거로 요 A에서 B 방향으로 오른손을 돌리면 그 위쪽으로 가는 요 벡터, 바로 요 A, B와 수직인 그런 직교인 그런 벡터, 요것을 우리가 A와 B의 크로스 프로덕트라고 표시합니다. 그리고 그 값은 바로 다음과 같이 표시됩니다. 이것은 어디에 활용되냐면 다음과 같이 세 개의 벡터가 있을 때 B와 C 벡터의 크로스 프로덕트와 A와의 인너 프로덕트를 구해보면 이것은 바로 다음과 같은 3x3 행렬의 디터미넌트로 표시되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바로 요 ABC 벡터가 만드는 평행 육면체의 부피하고 같아집니다. 즉, 이 부피가 요 세 개의 벡터로 만들어진 요 세 개의 벡터를 각각 로우로 하는 3차 행렬의 디터미넌트하고 같아진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의 응용이 이제 그 토크에서 또 적용, 이 외적의 응용으로 물리학에서 또는 기계공학에서 쓰는 토크가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외적은 그 3차 행렬의 디터미넌트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예제에서 이 세 개의 벡터 A, B, C를 주고 이 A, B, C가 이렇게 요 A, B, C 벡터가 만드는 요 사면체의 부피를 구하라는 문제를 구할 수 있는데, 이것은 결국은 이 세 개의 벡터가 만드는 평행 육면체의 부피를 구한 다음에 그 전체 평행 육면체의 부피에 사실은 요 사면체 6분의 1이므로 그 평행 육면체의 부피, 즉 이 세 개의 벡터가 이루는 3차 행렬의 디터미넌트 값을 구하고 그거의 6분의 1인 값을 구하면 그것이 바로 요 우리가 찾고 있던 요 사면체 부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A, B, C 벡터를 정의하고 B하고 C 벡터의 외적을 정의한 후에 그 값과 A와의 인너 프로덕트를 구해서 6분의 1배를 해주면 바로 그 적분값이 나오게, 우리가 구하는 면적, 부피 4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것은 요 주소에서 여러분들이 시각화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세 개의 벡터 A, B, C 세 개의 벡터가 주어질 때 그 세 개의 벡터가 만드는 이 평행 육면체의 부피가 이렇게 그려지죠. 그것이 자연스럽게 765, 요 C가 이렇게 바뀌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 부피들이 요 디터미넌트로 구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K가 변함에 따라서 요 값들이 변함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여러분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시뮬레이션 한 것이 이것이고, 실제로 세이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확인을 요 벡터들을 주고 확인한 내용들이 다음과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어서 그래서 평행면체의 부피를 시각적으로 구하고, 그리고 시각화한 다음에 디터미넌트를 이용해서 평행 육면체의 부피를 구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이 평행 사면체의 부피 그 일부분을 구하는 식으로 활용할 수 있고, 그걸 코딩한 것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이 개념을 완전히 이해한 후에 그 개념들을 코딩화 해놓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어떤 벡터 세 개를 주더라도 그 세 벡터가 만드는 평행 육면체 또 그의 부피 또 이 사면체의 부피를 주어진 조건만 달리해서 구할 수 있도록 가리키는 것을 목표로 했던 것입니다. 자, 9장 4절을 보도록 하죠. 여기서는 벡터 함수와 도함수를 다루게 되는데, 벡터 함수의 극한, 벡터 함수의 연속성, 벡터 함수의 도함수를 어떻게 구하는지, 그 다음 그 벡터 함수의 부정적분 또 정적분을 어떻게 하는지를 학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벡터 함수라는 것은 각각의 함수를 성분으로 하는 이런 그
함수를 벡터 함수라고 해서 볼드 써서 r of t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데 요 함수가 요 함수가 t에 대한 함수가 되겠죠. 그럼 t가 a로 감에 따라서 이 함수는 어디로 가느냐는 것은 같은 식으로 리미트 미적분학에서 배운 내용들, 고등학교 때 배운 내용을 각각의 컴포넌트에 적용해서 어디로 가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으로 본다면 이게 3차원 공간에 있는 상태니까요. t가 변함에 따라서 r of t가 이런 식으로 변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t가 a로 간다 그러면 이게 t가 가는 동안에 이 그림이 어디에서 멈추는지를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r of t가 이런 같이 라인 같이 이렇게 표시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함수를 미분한다. 어떤 의미일까요? 이런 함수를 적분한다. 이 벡터 함수를 미분한다는 것은 각각의 성분을 미분한다는 것이고, 벡터 함수를 적분한다는 것은 각각의 성분을 적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분값, 적분값이 각각 벡터 함수의 미분값, 적분값이 각각 벡터로 나타나게 되어 있죠. I, J, K는 I는 첫 번째 컴포넌트, B, J는 세컨드 컴포넌트, K는 서드 컴포넌트니까요. 자, 그것을 우리가 코딩해서 실제로 확인해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확인을 직접 해보도록 하시죠. 자, 여기 우리가 이 문제를 한번 확인해서 복사를 해가지고 이 코드에서 한번 실제로 확인해 보시죠. 셀에서 컨트롤 V. 즉 f of t를 secant of t의 제곱으로, g of t는 2배 코사인 t, h of t는 마이너스 1 오버 스퀘어 루트 오브 9 마이너스 t의 제곱으로 해서 요 f, g, h를 각각의 성분으로 하는 벡터 함수 r of t를 정의하고 r of t의 데리버티브, 그 다음에 r of t의 t에 대한 적분값을 각각 구해 보시면, 그러면 요게 각각 시컨트 t의 스퀘어의 데리버티브들,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 2배 코사인 t의 데리버티브, 또 각각 h of t의 적분값, 이게 이제 우리가 벡터 함수의 데리버티브를 구하는 게 되겠고, 그거 벡터 함수 인테그랄 한 것은 각각의 성분 시컨트 t 스퀘어를 적분한 건 탄젠트 t가 됐고, 마이너스 2배 코사인 t는 마이너스 2배 사인 t의 적분값이 이것이고, 요거의 미분값이 바로 이것이 되죠. 같은 식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각각의 함수에 대한 일변수 함수에 대해서 극한, 미분, 적분한 것이 자연스럽게 3차원 벡터 함수에 적용된다는 것을 확인한 셈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은 어떤 함수가 주어지더라도 여러분들이 함수를 각각 정의하고 그걸 벡터 함수로 만든 다음에 그것의 그 벡터 함수에 대한 데리버티브나 인테그랄을 이와 같이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9장 5절에서는 호의 길이와 곡률, 커버처에 대해서 학습하게 되는데, 호의 길이라는 것은 이와 같은 곡선들, 요 호가 이 함수 r of t가 이렇게 변해간다고 한다면 요것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냐,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라인 인테그랄을 하게 되는데, 먼저 호의 길이는 어떻게 정의되냐면 시간 t가 변함에 따라서 요 호의 길이가 이렇게 변해가게 되니까 그것은 바로 요 벡터 함수의 데리버티브의 노름의 적분을 해줌으로써 구해줄 수 있습니다. 요 값을 s of t라고 표시한다면 이것이 바로 t에 따라서 변하는 그런 호의 길이가 되겠죠. 그래서 s of t란 t의 함수가 되고, 즉 호의 길이는 t에 대한 함수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곡선의 접선 벡터라 그러면 한 곡선의 한 점에서의 요 기울기가 되겠죠. 그 기울기가 각각의 x축, y축, g축에 따라서 주어지니까 이게 벡터 형식으로 표시될 수 있는데, 자, 이와 같이 한 곡선에, 이렇게 3차원 공간에 있는 곡선의 한 점에서의 법선 벡터는 다음과 같이 표시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위 접선 벡터를 그래서 t of t로 이렇게 표시해서 데리버티브를 구하고 데리버티브 노름으로 나누어지면 그것이 단위 접선 벡터로 표시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S of t하고 캐피털 T of t를 이용해서 우리가 캐피털 T의 데리버티브 또 S의 데리버티브를 각각 T에 대한 데리버티브들을 가지고 dt
DS를 구할 수 있고 그것의 노름이 바로 우리가 정의하고자 했던 공률이 되고 그리고 주 법선은 요 t를 이용해서 t의 데리버티브를 나눠줘서 t의 데리버티브의 노름으로 나눠준 것을 n of t라고 표시하고 이걸 주 법선 노멀 벡터라고 표시합니다. 그리고 요 캐피털 T of t하고 캐피털 N of t하고의 외적을 B of t라고 해서 이것을 좀 법선 벡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구장에서는 일단 요 4개, 5개의 용어를 정의하고 그것에 대한 연습 문제들을 보게 될 텐데 이 매개 변수, t에 대한 매개 변수로 주어진 곡선 요에 대해서 이 주 단위 법선 벡터와 종 법선 벡터를 구하라 한다면 여기 앞에서 배운 내용대로 이 R of t는 바로 이렇게 쓸 수 있으므로 코스 2 코사인 t, 2 사인 t, 그 다음에 g 컴포넌트는 t로 표시되죠. 이것에 의해서 r 프라임 오브 t, 캐피털 T 오브 t, 또 t 프라임 오브 t, n 오브 t, b 오브 t를 각각 구할 수가 있겠죠. 각각 구해서 우리가 원하는 주 단위 법선 벡터, 요걸로 나눠준 단위 법선 벡터, 또 종 법선 벡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요 과정들, 이렇게 요 정의대로 구할 수 있는 과정들을 실제로 확인해 본다면 여러분들이 같은 방식으로 요 명령어들, 교재에 있는 이 명령어들을 실제 실습해서 자 t를 변수로 정의해주고 그 다음 r, t, n을 각각 정의대로 정의해주면 바로 실행하면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그런 값들과 그리고 이미지까지 바로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회전해서 보려고 하면 요거를 회전을 켜주면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벡터 펑션이 어디로 보내가고 거기에서의 접선 벡터 또 종법선 벡터 등등이 어떻게 모양이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거를 빼주고 예를 들어서 P2 컬러를 빼주고 P1, P2를 빼준다면 예를 들어 B를 구하고 싶으면 클릭하면 바로 B를 여기서 프린트 B를 해줄까요? 프린트 B를 해주면 바로 우리가 종법선 벡터를 구할 수 있을 것이고 뭐 프린트 N을 해주면 법선 벡터를 구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뭘 해줄까요? 컨트롤 V하고 R, T를 구해주면은 T의 값을 볼 수 있죠. 또 R을 표시해 볼까요? R 벡터 펑션을 벡터 펑션이 다음과 같이 표시되죠. 하는 식으로 우리가 보고 싶은 명령을 주기만 하면 바로 원하는 것을 다 구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실제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운 이 호의 길이 또 단위 법선 벡터, 공률, 주법선, 종법선 벡터를 이 명령어만 요 식만 기억하시고 그 명령어 커맨드만 가지고 계시면 이 식을 기억하지 않더라도 언제나 필요할 때 함수 벡터 펑션만 달리 주면 모든 연습 문제를 같은 식으로 풀 수가 있을 것입니다. 9.6절 와서 보면 여기서는 파셜 데리버티브와 디렉셔널 데리버티브 그 다음에 기울기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편도함수 파셜 데리버티브는 다음과 같이 그 w가 x, y, g라는 세 개의 변수에 디펜드된 함수라고 한다면 이 w의 x에 관한 편도함수는 이렇게 구해지고 y에 대한 편도함수는 라운드 w over 라운드 y, g에 관한 편도함수는 라운드 w over 라운드 g로 이런 경우에는 첫 번째 x에 관한 편도함수인 경우에는 x 외에 다른 것들은 상수로 치고 x에 대해서만 데리버티브를 구해주면 되고 y에 대한 편도함수를 구할 때는 y에 대해서만 도함수를 구해주고 나머지는 그냥 상수로 생각해서 하면 되고 g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각각을 편도함수를 구해서 그것들을 묶어준 것이 이제 요 w에 대한 그레디언트가 됩니다. 그리고 한 점, A, B, C 점에서의 함수의 데리버티브는 이제 디렉셔널 데리버티브들을 모아놓은 것을 우리가 그레디언트라고 합니다. 요게 기울기의 의미죠. 즉, X축에 대한 함수 F의 기울기, Y축에 대한 기울기, G에 대한 기울기가 다 한꺼번에 포함되어 있죠.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3변수 함수의 인 W,
또는 이걸 F로도 쓸 수 있죠. 요거에 그 기울기는 이 그레디언트로 표시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고, 디렉셔널 데리버티브는 요 그레디언트에다가 어떤 방향에서의 기울기라고 해서 그 벡터점 u를 주면은 그 벡터 u를 주면은 그 u에 대한 디렉셔널 데리버티브가 이렇게 인너 프로덕트로 구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예를 한번 보도록 하죠. v가 이와 같은 v 방향으로 점 1-2에서 요 3변수 함수 요것의 디렉셔널 데리버티브를 구해보자. 그러고 나서 이 f가 어떤 방향으로 최대의 변화율을 갖는가, 또 방향 디렉셔널 데리버티브의 최대값은 얼마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뭐 함수를 정의해주고 함수의 그레디언트를 구한 다음에 그 u하고 u 벡터를 정의해주고 그 u 벡터에 대한 단위 벡터를 구하고 거기에 디렉셔널 데리버티브를 구하고 그 디렉셔널 데리버티브는 이제 V와 그 G의 요 그레디언트와의 인너 프로덕트니까 요 두 개를 이용해서 디렉셔널 데리버티브를 구할 수가 있고, 그 디렉셔널 데리버티브를 프린트하라고 시키고 그거의 노름을 구해 보면 그것의 그 최대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할 수 있겠죠. 실제로 한번 이걸 코딩해서 확인해 보시면, 그러면 요 명령어를 그대로 복사하셔서 사용하신 다음에 실제로 그레디언트를 구해 볼 수 있죠. 여기 보면 디렉셔널 데리버티브와 그 그레디언트의 노름, 즉 최대값을 구해야지. 이게 방향도 함수의 최대값을 구하는 식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문제를 이해하게 되면 이 함수만 바꿔주면 이 어떤 그 벡터 함수가 주어지더라도 그 벡터 함수에 대해서 디렉셔널 데리버티브를 구하실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방향 디렉셔널 데리버티브의 최대값이 언제 주어지는지도 확인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게 함수가 이게 아니라 뭐 33승이다 했을 때도 실제로 같은 식으로 다 구해줄 수 있고, 이게 g가 아니라 g의 제곱이 아니라 55배의 g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함수가 주어지더라도 주저없이 같은 함수에 대한 방향 디렉셔널 데리버티브와 그 값의 방향도 함수의 최대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같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교재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미적분학에서 배운 내용들, 멀티베리어블 캘큘러스에서 배운 내용들을 실제 그 개념들을 어떤 복잡한 함수가 주어지더라도 여러분들은 같은 식으로 다룰 수 있게 돼서 연습 문제를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 9장 7절이 이제 회전과 발산인데요. 회전과 발산. 이게 여기서는 벡터를 벡터로 보내는 함수인 벡터장, 여기서 보면 요 한 점에서의 이제 방향성들을 준 것이죠. 이렇게 요 구에 있는 한 점도 벡터로 표시될 수 있으니까 그 벡터에서의 이제 방향성을 포함하고 있죠. 여기서 어쨌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벡터장에 이해가 되고요. 벡터 미분에서 중요한 개념이 이제 컬, 회전, 그리고 발산인데, 회전은 무엇인고 하니 이렇게 정의됩니다. F의 컬, 이건 이제 F의 회전, 그걸 컬이라고 하는데, 요것은 어떻게 정의되냐면 F하고 요 그레디언트하고의 크로스 프로덕트로 정의됩니다. 그러니까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 3차행의 디터미넌트니까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죠. 컬은 이렇게 정의되고, 다이버전스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요 F란 함수가 그 MI 플러스 NJ 플러스 PK니까, 그러니까 그 벡터 함수를 갖고 M에 대한 X의 데리버티브 더하기 N에 대한 Y에 대한 파셜 데리버티브, P의 G에 대한 파셜 데리버티브로 발산을 정의합니다. 그래서 컬과 다이버전스가 다음과 같이 정의되고, 그리고 이 벡터장의 스페셜한 케이스가 이제 그레디언트 장으로서 앞장에서 배운 요 리들 F에 대한 그레디언트가 바로 이렇게 주어질 수 있죠. F의 그레디언트가. 요것이 바로 하나 벡터장의 하나 예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벡터 함수가 있다 그러면 그런 벡터 함수에 대해서 컬, 또 그리고 다이버전스를 이렇게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다음 예제를 한번 다뤄보죠. 그 개념을 가지고 벡터장이 F로 이렇게 주어졌을 때 요거의 회전을 한번 구해보자. 그러면 요게 MNP니까 MNP를 여기다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요 IJK
그 다음에 3차 행렬, 즉 컬 오브 F 이렇게 정의했으니까 요 디터미넌트를 구해보면은 콤팩트 엑스펜션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구해지죠. 실제로 이것이 이렇게 구해지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복사해서 세이지 셀에서 실습을 해보죠. 그러면 함수, 변수를 x, y, g로 주고 컬을 define 했죠. 그 컬을 정의해서 벡터 함수를 이렇게 벡터 장을 입력한 다음에 요 벡터 장에 대한 컬을 구해라. 그리고 실제로 그림을 그려라 그랬는데 요 그림 그리는 거는 잠깐 밀어두고 그리고 실제로 컬만 한번 구해보면 다음과 같이 컬이 요 벡터 함수에 대한 컬이 바로 구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림을 그리면 이와 같은 그림이 그려지고요. 자, 이런 식으로 컬을 구할 수 있고 또 같은 식으로 다이버전스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9장 벡터 디퍼런시에이션, 벡터 미분을 우리가 마치게 되는데 컬과 다이버전스까지 하고 그러고 나서 연습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연습 문제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여기서 보셨듯이 앞에서 보셨듯이 이제 응용공학수학, 최신 공학수학의 벡터 미분, 벡터 적분에 대한 연습 문제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그거 외에 아까 미리 얘기 드렸듯이 여기에 미적분학 또 다변수 미적분학 멀티 캘큘러스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배운 내용들이 대개 다 파셜 데리버티브, 멀티플 이니그랄 여기서 이제 뭐 앞으로 배울 라인 인테그랄, 뭐 스톡스 정리 등을 다 확인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아까 그러고 그 다음에 또 그것도 간단하게 볼 수 있는 자료가 미리 보여드렸듯이 여기서 이제 미적분하게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들을 복습할 수 있는 사이트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뉴턴스 메소드 같은 경우는 여러분 뉴턴스 메소드가 이 n이 예를 들어서 한 11배쯤 한다 그러면 1, 2, 3, 4 해가면서 해가 어디로 수렴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죠. 얘가 에라가 점점 작아지면서 이 값으로 수렴해서 이것이 근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함수를 예를 들어 바꿔주면 이게 뭐 6쯤으로 커지면 그 함수에 대한 우리가 근사값 패를 구할 수가 있게 되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전에 있었던 내용들을 복습하시면서 복습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했고 여기에 있는 코드들을 이용하면 특히 교재에 있는 코드들만 사실은 이용하면 벡터의 내적을 구하고 외적을 구하고 평면의 방정식을 구하고 등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9장에서 배운 전체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죠. 우리는 이 9장 벡터 디퍼런셜 캘큘러스에서 벡터에 대한 연산과 벡터 사이의 내적, 벡터 사이의 크로스 프로덕트, 외적, 또 주어진 벡터 함수의 도함수를 어떻게 구하는지 그걸 이용해서 호의 길이, 아크랭스죠. 그 다음 커버처를 어떻게 구하는지, 또 파셜 데리버티브를 어떻게 구하는지, 또 디렉셔널 데리버티브를 어떻게 구하는지, 그리고 벡터 함수의 기울기는 어떤 의미인지, 그 다음 회전, 컬과 다이버전스 발산 어떻게 구하는지를 학습했습니다. 이어서 이제 10장에서는 벡터 적분, 벡터 이니그랄 캘큘러스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그 실습실들이 아까 설명해드린 그런 자료들에 있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 또 세이지 클라우드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또 서버를 사용하실 때 특정 서버가 속도가 느려서 잘 진행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구글에서 세이지 퍼블리시드 워크시트를 하나 검색하셔서 거기서 퍼블리시드 하나를 클릭하고 그 위에 있는 로그인을 클릭해서 거기서 사인업해서 자신의 아이디를 패스워드를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온 세계에 수천 개의 서버가 있으므로 자신이 작업 시간에 잘 돌아가는 서버를 뭐 한두 개 미리 알아뒀다가 그걸 북마크해두고 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상 9장을 마치고 10장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하십시오.